자바를 알면 C나 C++를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죠? 그거 이제 얼마 전에 C++ 창시자가 얘기한 말이 똑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C++를 배웠는데 하루에서 1년. 아니, 저번에 그 자바스크립트를 알면 네, 파이썬 한 4시간이면 될 걸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파이썬? 네. 파이썬은 초등학생이 알게 만들어진 언어라 이제 파이썬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길게 하루. 근데 이제 거기서 클래스 문법이랑 라이브러리 쓰는 거랑 배우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이 한 달에서 이제 이틀. 그러니까 우리처럼 자바 언어를 다 한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문법 보는데 하루. 그다음에 그냥 기본 문법 중에서도 이제 고급 문법 포함해서 보는데 하루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사용법 보는데 하루. 각자 이제 그걸 좀 응용하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마스터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파이썬만 처음이다. 그러면 한 달에서 뭐 세 달 이렇게 보죠. 한 달에서 세 달. JS에서 파이썬으로 넘어가는 것은 짧게 걸릴 수 있으나 자바에서 C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지 않군요. 어, 음, C 같은 경우에는 로우 레벨 언어예요. 네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질문이 잘 왔는데, 자, 하이 레벨 언어, 로우 레벨 언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달라요. 자,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쯤. 하이 레벨 언어에서 약간 중간, 미들 레벨 언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요거를 하이 레벨로 봐야죠. 자바. 왜냐하면 이제 파이썬이 나왔기 때문에. 자, 하이 레벨 언어에는 파이썬이나 그다음에 JS가 있겠죠. 로우 레벨 언어는 이제 C++부터 C 뭐 그다음에 로우 레벨 언어 중에서도 진짜 로우 레벨 언어가 있어요. 완전 그죠? 그걸 이제 어셈블리 언어라고 부르나요? 자, 제 기억은 어셈블리 언어였던 것 같은데 뭐 여튼 이런 이름인데 이 친구들을 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이 친구들은 특히 이런 언어들은 기계 성능 그다음에 기계가 아니라 뭐 하드웨어죠. 직접 조작해요. 그래서 뭐 기능을 구현할 때 엄청 로우 레벨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하시려면 뭐 CPU가 어떻게 동작하고 예를 들어 CPU 버전부터 동작 원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램이나 CPU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공학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로우 레벨 언어는 하드웨어를 간접적으로 조작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메모리를 뭐 자기가 직접 뭐 삭제하거나 등록하거나 또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조금 더 조작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뭐다? CPU나 램이나 뭐 이런 뭐다? 기본적인 하드웨어의 동작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이 친구는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CPU나 램을 조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시겠죠? 아예 조작까지 하려면 이 친구들의 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되는 거죠. 아니, 자바는 하드웨어를 조작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용도예요.
자, OS에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삭제하는 가비지 컬렉션이 동작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쭈르륵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변수를 만들며 변수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고 또는 리스트를 선언하며 리스트는 자료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길이가 있고 그것을 반복문이 쓰면 그거를 계산해서 참조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CPU 동작 원리를 이해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하이 레벨 언어긴 해요. 그죠? 얘도 하이 레벨인데 미들 레벨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람 기준으로 거의 사람 기준으로 언어를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해요. OS에서 동작한 응용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언어가 완전히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나 C++을 써서 그거를 동작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플러스 어떻게 C나 C++를 인베디드 포함시켜서 동작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바 고급 개발자들은 C나 C++를 할 줄 알아요.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를 하시려면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뭐 모니터 동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작하시려면 어떻게 한다? 디스플레이 조작을 C나 C++를 아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C++를 알려면 얼마나 해야 돼요? 어셈블리 언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얼마나 알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100% 정답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자바를 배운 입장에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는 똑같은 영역에 있으니까 문법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바의 문법 차이를 이 두 개를 얼마나 이해하냐의 차이인 거고 내가 C나 C++를 하려면 하드웨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새로운 또 문법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 얼마나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는 얘네들 또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용도거든요. 근데 이제 OS를 만들기도 해요. 이 친구들은 뭘 한다? 하드웨어를 조작하기 때문에 OS 플러스 응용 프로그램 두 개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OS가 C++로 돼 있고, 뭐죠? C++로 돼 있고, 오브젝트 C로 돼 있고, 그렇죠? C, C++, 오브젝트 C 이렇게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 친구들은 다 뭐다? OS를 만들기도 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자바도 OS와 관련돼 있는 게 있긴 해요. 안드로이드가 자바로 되어 있었죠. 안드로이드가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배우면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취업할 수 있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C나 C++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OS 개발에 참여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완전히 자바로 되어 있지 않고 C나 C++, 오브젝트 C 같은 것들로 포함돼서 자바 플러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 레벨, 이때 로우 레벨이라는 뜻은 기계와 가깝다는 뜻이었죠. 사람이랑 가깝다. 안드로이드 플러터 같은 걸로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자, 플러터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네이티브 앱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티브 앱. 자, 요거는 뭐냐면 그 OS와 맞춰서 언어를 맞춰서 만드는 것을 네이티브 앱이라고 그래요. OS의 언어와 똑같은 것. 같은
응용 프로그램.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안드로이드사에서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요. 그거이기도 해요. 또는 뭐예요? OS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죠. 패키지로 만든 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러터, 리액트 이런 것들은 네이티브 앱이 아니에요. 네이티브 앱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우회해서 네이티브 앱을 우회해서 만드는 것이 그냥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좀 다른 그렇죠? 플러터와 리액트가 되겠죠? 자, 이 친구는 OS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그렇죠? 우회해서 OS를 제어하는 거죠, 그렇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자, 플러터는 어떻게 만드냐? 플러터 구글에서 만들었죠. 자, 구글 플러터는 캔버스라는 걸 이용해요. 우리 캔버스 뭐냐면 HTML의 캔버스 아세요? HTML 캔버스 어떤 걸로 하죠? 그래픽을 그리죠. 예를 들어 글자 선을 그어라, 네모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그것이 되는 HTML 캔버스 같이, 그렇죠? 같이 그래픽을 표현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픽을 표현하는 컴포넌트에 인풋이면 인풋 그래픽을 그리고 글자 그래픽을 그리고 다 그래픽을 렌더링하는 형태로 만든 게 플러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에도 캔버스 띄워놓고 안드로이드 제공하는 캔버스 띄워놓고 거기다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 띄워놓은 캔버스 띄워놓고 그림을 똑같이 그리고 또는 HTML에서 띄워놓은 캔버스에서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플러터. 그래서 플러터는 그래픽이 이뻐요. 그러니까 동작하는 게 다 뭐예요? 진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쁘게 나와요, 디자인이. 플러터의 특징은 그래픽을 직접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쁘다. 이런 특징이 있고, 자, 페이스북에서 만든 리액터 있죠? 리액트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친구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어요. 노드 자바스크립트죠. HTML 플러스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기 때문에 약간 웹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건 뭐다? 웹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OS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앱, 그다음 아이폰이 아이폰 앱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이건 뭐다?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이 아이폰 앱처럼 윈도우면 윈도우 앱 각자의 앱이 따로따로 나와요. 윈도우, 그 다음에 아이폰, iOS죠, iOS,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맞나? 아니죠, 그렇죠?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또 웹앱이 있겠죠, 그렇죠? 웹앱. 예, 각자 따로따로 앱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웹앱은 보통 이제 네이티브 앱이라고 안 보죠. 그냥 이렇게 OS에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각자 응용 프로그램이 따로 독자적으로 존재해요.
특징이 뭐냐면 동작이 빠르고 각 OS의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iOS면 iOS 앱 따로 만들어야 되고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따로 만들어야 되고 윈도우 앱, 웹 앱이면 웹 앱 다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플러터나 리액트, 그쵸? 구글의 플러터나 페이스북의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OS에 있는 공통 기능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면 다 같이 동작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특징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개발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감소하게 되겠죠. 대신에 뭐예요? 조금 느리거나 동작이 어설플 수 있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OS들마다 동작이 조금씩 동작은 다 같은데 어떤 OS에서는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거나 뭐 또 조금 느리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는 단점이 되긴 좀 힘들고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자, 다 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 속도가 빠르고죠. 비용이 감소하죠.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OS에 있는 모든 기능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장점이 하나 더 있어. 자, 장점 하나 더 쓰고 갈게요. 감소하며 모든 OS에서 동일한 모습의 그래픽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윈도우나 iOS나 안드로이드 제공하는 것이 다 기능이 다르면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다 디자인이 다르면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지만 이 친구는 공통 디자인, 공통 동작을 구현할 수 있어요. 대신 단점은 뭐다? 모든 OS의 기능을 쓸 수 없어요. 플러터나 리액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OS의 기능만 쓸 수 있더라. 예를 들어서 사진 앱에 접근하려면 리액트에서 안드로이드 사진 앱에 접근하는 법, iOS 앱 사진 앱에 접근하는 법, 윈도우 사진 앱에 접근하는 법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리액트에서 다 구현해서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걸 제공 안 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터나 리액트에서 그걸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공하는 것을 만들어야 해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플러터나 리액트에서 OS 제공하는 OS 기능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안드로이드에서 팝업을 이렇게 알람을 만들었는데 iOS에서 똑같이 떠야 되는데 안 뜰 수도 있는 거죠.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안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이 웬만하면 뜨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놨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웬만한 기본 기능은 제공하고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플러터나 리액트로 구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플러터 리액트로 구현한 후에 나중에 네이티브 앱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요. 그렇죠? 이렇게. 현씨 이해가 됐어요? 네. 또 질문? 근데 이제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만들고 있죠, 그렇죠? 플러터 구글은 누구랑 친해요? 안드로이드랑 친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러터를 만들면 웬만하면 안드로이드 기능은 빨리 업데이트 될 거고 iOS 기능은 좀 늦게 업데이트 되겠죠. 그런 특징이 있고 리액트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은 특정 OS에 이제 종속되어 있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각자
약간 중간 정도 되고, 자, 페이스북의 리액트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공동. 누가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스북에 올려버렸어요. 기세다가 올려서 우리 다 공동으로 작업하자 이렇게 해서 공동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동 작업자들이 바쁘면 업데이트가 느리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 플러터는 구글에서 돈 내고 직접 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리액트. 자, 그리고 플러터에 대해서 한 얘기 더 하고 싶은데 플러터. 자,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가 소송 대상이잖아요.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 자바 베이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바 베이스 이렇게 베이스의 언어기 때문에죠. 누가 오라클이 돈 내라고 지금 소송 이기긴 했는데 또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어요. 계속. 오라클이 자바를 인수하면서 계속 소송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자, 그래서 구글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면 새로운 OS를 만들자. 그래서 플러터가 새로운 OS에 내장되려고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플러터가 누구 때문에 안드로이드라는 OS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나중에 오라클이 야, 너희들 돈 번 거 다 우리 자바로 돈 번 거잖아. 돈 그만큼 내놔 퍼센트로.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 되게 난처한 입장에 되는 거였죠. 제일 처음에 이게 오픈 소스였는데 니들이 이거 가져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거 말이 되냐. 제일 처음에 이거 우리가 무료일 때 썼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 둘이 소송 중인 건데. 그래서 이제 플러터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OS에 이 플러터를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터를 배워두는 거는 나쁜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리액트는 자, 이거 끝까지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새로운 OS에 플러터를 넣을 생각을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얘가 플러터가 지금 현재 네이티브 앱이 아닌데 네이티브 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리액트 배우긴 하는데 리액트는 속도가 느리고 이제 오픈 소스라고 불러요. 그렇죠? 리액트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이면서 속도가 좀 느려서 요즘은 리액트를 좀 버리는 추세가 돼요. 자,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된 코드, 우리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는데 자, 돌아가는 추세더라. 이때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런 라이브러리 없이 이런 리액트나 또는 뭐 jQuery 뭐 이런 거 없이 순수한 완전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된 것을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고 그래요. 아주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된 웹앱으로 만드는 것이 요즘 추세이더라. jQuery는 버렸어요. 자, jQuery는 지금 다 버린 거예요. 그렇죠? jQuery는 버림받았습니다. 얘는 버림받음. 자, 쓰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이거 1시간도 안 걸린다 그랬었죠? 배우는데 1시간도 안 걸리고 이미 버림받았어요. 자, 이유는 이건 두 가지인데 자바스크립트가 업데이트를 많이 해서 그래요. 자바스크립트가 업데이트를 많이 해서. 자, 그래서 기능이 좋아지는 바람에 jQuery는 버림받았고요.
리액트는 조금씩 버림받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에 이제 리액트로 구현되어 있는 앱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명한 게 누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 있죠, 그렇죠?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이 리액트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 아마 반응이 좀 느릴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은 항상 우리나라 좀 느려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외국은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한 10년 정도 뒤면 리액트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리액트가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이티브 앱을 더 많이 참조하면 다시 리액트로 갈아타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리액트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리액트를 왜 배울까? 첫 번째는 국내 취업이 좋으니까죠. 그렇죠? 국내에서는 아직 리액트 최고. 그렇죠?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 최고. 그렇죠? 페이스북도 리액트로 되어 있더래. 뭐 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고급 언어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JS 자바스크립트 된 엄청 문법적으로 어려운 언어를 배우는 거죠. 자, 이렇게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고급 개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JS 고급 개발자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겠죠? 프론트엔드 고급 개발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리액트를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를 배워두면 내가 그래도 자바스크립트는 그래도 중고급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물론 리액트 잘 다룰 때 얘기겠죠. 그럼 플러터를 안 배우는 이유는 뭘까? 플러터가 더 좋은데 아직 플러터가 미완성이에요. 플러터를 배우지 않는 이유는 플러터는 문제가 많아요. 아직. 첫 번째는 아직 미완성된 아직 불완전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이티브 앱 참조가 엄청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물론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기초적인 거는 상관없는데 응용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현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코드는 쉬운데 네이티브 앱 참조가 들어가면 구현이 너무 어려워지더라.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렵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언어 다트를 배워야 돼서요. 이 다트 언어가 플러터 말고 안 쓴다. 자, 내가 다트를 배웠는데 플러터 개발자가 아니면 쓸 일이 없더라. 그래서 이건 뭐다?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6개월 내내 배웠는데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뭐 노드나 jQuery나 오만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플러터는 뭐밖에 없어요? 다트밖에 없어요. 다트 언어 고급 개발자 돼서 뭐 할 건데 플러터 하지.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고급 개발자 돼서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거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터를 이 시간에 안 배우고 리액트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개발자가 돼서 내가 앱을 좀 다룰 줄 알게 된다. 그러면 그때 플러터를 배워도 안 늦어요. 아시겠죠? 내가 여러분들 교육생일 때는 플러터보다는 리액트를 배우는 것을 조금 더 권장한다. 우리가 아직은 국내에서는 10년까지는 문제없이 리액트를 쓸 거예요. 자, 또 질문. 또 잡담으로 올라가겠네. 수업이 아니라. 근데 이제 화면 공유가 안 됐네요.
상관이 있나? 자, 어차피 영상 찍어서 이렇게. 자, 수업은 끝이 날 거고 밥은 35분까지는 자리에 와서 밥 먹고 프로젝트 할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요 질문 덕분에 오늘 수업 더 안 했네.